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도 빛이 나는 자켓, 그린 자켓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쁜 미선이가 매니저님을 반기고 있다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미선이를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미선이, 미국 선물. 장 마감 이후에 차트를 보니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슈퍼위크의 첫째 날이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MS와 이제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약간의 하회, 그러니까 미스 정도에 나왔던 실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도 저가에서 6만 원 넘어갔을 때가 바로 실적 미스 관련된 부분도 예상보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우려를 범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들도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최저가가 한 그때 당시 55,700원, 800원쯤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과 유사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그러니까 정규 본장에서 빠진 폭을 다 메우고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100 위주로 1.34 정도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롱감마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숏감마보다는. 그래서 좀 박스권을 좀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데 일단 여태까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추세 하단 라인에 딱 또 걸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장 빠진 만큼 다시 메꾼 거예요. 오늘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미선물이 지금 한 1.8% 빠졌는데 나스닥 100은 1.34 정도. 그러니까 본장이 빠진 만큼 메꾼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1.34 정도에서 추세 상단에 맞고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이 좀 가용되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한 테크니컬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선이가 오르고 있는 것은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이는 격이다. 네. 탕수육도 아니다. 그 드립을 실제로 하실 줄 몰랐네요.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은 어제 미국장 많이 빠진 것을 만회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환호하지 말아라. 찬물 확 끼얹어 주셨습니다. 저희 냉정하게 시장 봐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 대해서 이런 냉정함을 좀 가져야 하는지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경계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뭔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같은 천연가스가 거의 레코드를 쓸 뻔했거든요. 내추럴 가스 자체가. 유럽에서 감산 이슈도 있었고 또 가스프롬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를 좀 우리가 좀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면 한번 보시죠. 요 나와 있는 화면이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석유가 이제 메이저 석유가 6가지 품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USO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라고 이 숏 포지션이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시장이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데 베팅하는 거, 숏 포지션은 유가가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건데 최근에 USO의 8월물, 9월물, 10월물 쪽에서의 포지션 변화가 좀 뚜렷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품목이 15%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공개 방송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저기서 이제 90불 언더로 좀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금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유가가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유가가 좀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본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95에서 96불인데 뭐 어제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또 100불을 또 넘어갈 뻔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안 빠지는 게 걱정돼가지고 좀 이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USO 펀드의 숏 포지션이 시장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이 축소되는데 세부 항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USO 관련된 6가지 품목을 다 대조한 값을 이제 통계를 낸 자료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셋째 주가 이제 만기이거든요. CME 상품거래소가. 상품거래소라는 게 뭐냐면 3대 지수 있지만은 20가지의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도 옵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7월 19일 만기 이후에 최근에 단위가 이제 10,000배럴인데, 이 USO 펀드에 대한 품목을 확인해 보니까 총 현재까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100만 배럴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지션 변화가 뚜렷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20년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이때 이제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한 37불 정도 갔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이 유가에 대한 상품을 선물 가격을 계속 매도했던 포지션이었고, 중간에 지금 보시면 잠깐 큰 품목이 조금 이렇게 쇼 포지션이 좀 있어요. 영 기준으로. 근데 대부분 이 바 자체가, 노란색 바 자체가 대부분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그 6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서 한 90불을 깰 듯 말 듯한 모습이 이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부터 계속 또 이 유가의 선물, 이 배럴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기름을 지금 배럴 단위로 사고 있다는 거죠. 선물 가격을. 3,100만 배럴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노란색 바를 그려주면은 유가가 조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유가가 우리가 지난번에 90불 초반이 진짜 마지노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일 새벽에 이제 75bp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확정적일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유가가 꺾이지 않고 또 100불 위에서 상회하는 결과가 계속 초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는 상황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에 좀 대조될 수 있다. 고민이 더 깊어지겠죠.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8월물을 좀 대조한 값을 보니까 지금 이제 네모칸으로 제가 빨간색을 롱 포지션 배럴, 그리고 쇼 포지션 배럴을 보는데, 토탈 이 페트로리움 포지션에 대한 그 포지션을 보니까 총 8월물만 지금 2,600만 배럴을 롱 포지션을 구축했고요. 쇼 포지션이 마이너스 500만 배럴 정도를 청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유가가 쉽게는 꺾이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그거죠. 이제 오펙 플러스 관련된 수장이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빈살만 예. 왕세자 만났으니까. 예. 8월 3일날 뭔가 발표가 나오겠죠. 예. 이때 뭔가 깜짝 그 서프라이즈한 뭔가 이 증산이라든지 뭔가 이제 협약 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이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유가는 지난번에 봤던 90불 초반이 마지노선일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90달러 밑으로 더 안 떨어지고 예, 그렇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오를 올해는. 수 있다. 예. 그럼 100달러 이상까지도 보십니까 혹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유가가 그냥 계속 치고 가면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면 다 많이 치고 간다고 140, 150불 치고 가면은 또 그에 맞춰서 또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기업 있잖아요.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시크릿 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불 초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 그게 좀 최악이거든요. 애매한 구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통상 이제 그 펀드마다 그 인덱스 펀드마다 또는 레버리지 펀드마다 또 인버스도 마찬가지겠죠. 리스크 보상 비율이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이게 최근에 이게 USO 펀드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 자체가 이게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 리스크 보상 비율,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이자 보상 비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USO 펀드를 사면은 이 리스크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USO 펀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보상 비율을 최저치로 맞춰놓겠다. 이런 부분을 최대폭으로 지금 현재 개선해 놓은 상황이에요. 누가요? 이 펀드를 만든 설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우상향으로 그냥 곡선이 그냥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USO 펀드를 사면은 어느 정도 밑에서의 그런 스탑로스를 걸어놔도 마이너스 5%, 최대폭은 상승에 대한 상방은 한 20, 30%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차트를 보고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유가 사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게 바로 리스크 보상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37불을 갔을 때가 이거였죠, 결국은. 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조금 이 정도로만 설명해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네, 저희가 너무 짧네요. 예, 네, 오늘 이제 마치고 FMC와 뭐 굵직한 실적 발표들 지나고 나면 시장 좀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저희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썸머랠리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매니저님께서는 보시기에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어떤 투기 세력들이죠. 투기 세력들이 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 그렇죠. 생각보다 기대 인플레가 안 꺾일 것 같다. 혹시나 좋습니다. 모르니까. 예. 좋아요. 자,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200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인데 27일 오늘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50. 내일 모레가 또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네. 이번 주 진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모델이네요. 저는 요즘에 너무 시장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냐면 다 이게 잘 맞으니까 또 그것도 더 그렇고 이제 재밌을 수 수익이든 있죠. 손실이든 간에 예. 아 이게 참 재밌다. 요즘 모델을 예.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데 예. 일단 반향 강도가 100% 붙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땡긴 요인들은 선물 매수 계약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체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100%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음 한번 볼게요. 지난 5월 달과 유사한 헤드앤숄더 패턴과 아일랜드 갭 패턴 어제 제가 잠깐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패턴인데 하루 정도 더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날의 고점이죠. 3일 전의 고점 연역을 오늘 뚫어줘야 돼요. 오늘 무조건. 미선물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갭위를 메꿔주면서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하락은 안 나온다. 왜? 이때는 고가 구간이었고 지금은 저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와봤자 전저점 테스트하는 정도 나올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볼게요. 오늘 마켓 타임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향 강도 변경 최대치 구간 돌입했습니다. 100%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내일도 50%이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을 못 넘어가면은 급격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 고점 몇 포인트입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2,4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갭 구간, 아까 말씀드린 갭 구간이죠. 아까 이제 갭이 이제 한번 떴던 가격에서 아일랜드 갭 자리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잘 버텨주면 횡보만 해줘도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유가와 미국 달러 지수가 원래는 상이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동족값이 지금 최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유가도 지금 안 빠지고 있고 같이 오히려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좀 유의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 예. 보시면서 이 정도로 마켓 타임의 결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이 나와도 손절할 자리는 아니지만 상방도 막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신 분들은 청산했다가 혹시나 전저점 테스트하러 갈 때 다시 사도 이익일 텐데 예,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서 다음에 이제 어차피 베어마켓 랠리가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나오느냐의 그 관건의 차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유가 얘기 지금 마저 못했는데 제가 월수금 공개 방송하거든요. 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은 오늘 장 끝나고 유가 못다니 얘기들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또 추가 매수할 자리도 아직 아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 주에 방향 강도가 또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방송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모델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